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이 고발되면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개정안이 지금 행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지원 객체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일단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법상 정상가격하고 그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법을 위반했을 때 리스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리스크를 좀 비교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과징금 수준이 20에서 160%까지 부과될 수 있고, 이 지원금액은 지원성 거래 금액의 1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이 고발되면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그 개정안이 지금 행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연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원 주체에 직접 지원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아까 본 이테크 건설처럼 교사자, 학예한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지원 객체도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형사처벌은 지원 객체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도 분양액의 예산 부인이라든지 증여의제 이런 제도가 있고, 형법상으로도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함께 고려가 되셔야 됩니다. 상법에서는 이런 이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래들이 있죠. 주유주주 능거의 거래라고 해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또 이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가 있고, 또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셔야 되고, 또 보험업법에 또 이런 규제가 있고, 또 주주 대표 소송도 가능하다는 점, 이 내부 거래로 인해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계열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해가지고 주주 대표 소송이 있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그 주주 일부 승소 판결이 돼가지고 일부 정문구 회장이 그 회사에 826억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 대표 소송 리스크까지 있다는 거 고려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겠느냐, 일단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내부적으로 이 내부 거래를 검토하면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 고려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이것들을 보고,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도 이사회라는 이런 조직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권자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좀 상위 기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준법부서에서 좀 리스크를 먼저 고려를 하시도록 절차를 마련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자문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각종 위원회 조직에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가지고 절차적으로 좀 정당성을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심의를 했더니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 거래, 대규모 내부 거래 중에서 또 이사회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별도로 담당을 하도록 해서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중요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을 두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별도로 두시기도 하고, 어쨌든 형식은 어쨌든 이게 꼭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토할 때 이거를 매번 새로운 그 법률 자문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자문하는 그 법률 전문가 로펌이라든지 변호사를 두셔가지고 이거를 좀 그때그때 긴급한 사안일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라인을 구축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게 이 내부 회의 자료나 보고 자료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발견되는 경우에 지원 의도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 회사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특정 회사가 적자를 보면 안 된다라든지, 뭐 동일인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혹시 있는지 스크리닝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토 자료에 꼭 이 비교가 이루어졌다는 근거 자료도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검토 흐름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검토하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그 부당 지원 행위라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 거래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게 정상 가격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든 것인데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체크리스트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가격 수준 확인, 그리고 이 거래에서의 단가 확인, 그리고 이제 경쟁사와 비계열사와의 그 단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입증 근거가 있는지, 그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 거래 단계 추가는 혹시 아닌지, 그리고 통일세 거래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사회 의결하고 공시에 대해서도 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가이드북 같은 게 있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관련된 가이드북도 있고, 공시와 그 현황 공시라든지 이런 공시 사항에 대한 가이드북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대규모 내부 거래 인지하고 또 이런 규모 기준과 관련해서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